여러분, 절대로 아무 과일이나 생각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일은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과일을 하루 25g씩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5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과일을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치매와 뇌경색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좀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뇌 건강 과일의 진짜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뇌경색 환자와 치매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임상 경험과 국내외 의학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총 7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과일은 왜 혈관 청소부가 되고 어떤 과일은 왜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지. 둘째,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과일 섭취 습관. 셋째, 치매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과일 5가지. 넷째,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과일을 먹어야 혈관 보호 효과가 가장 좋은지. 다섯째, 과일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지는 음식 조합. 여섯째, 뇌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식습관의 진실. 일곱째,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혈류 개선 비법과 경동맥 관리법.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 7번째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박성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시고 평생 기계 엔지니어로 일해 오셨습니다. 어느 여름부터 아침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언젠가 치매에 걸리거나 반신마비가 되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어르신의 뇌혈관 건강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적절한 과일 섭취 방법과 생활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는 혈관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직접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오랫동안 보내온 작은 경고 신호를 놓친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과일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치매와 뇌경색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뇌는 우리 몸 전체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심장에서 뿜어내는 소중한 피의 15%를 가져다 쓰고 온몸이 쓰는 산소의 20%를 혼자서 소비하는 대단히 욕심 많고 활발한 초고속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전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마치 단단한 뼈대나 벽이 없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순두부 같습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팔다리에 있는 혈관들은 튼튼한 섬유질이 주변을 꽉 잡아주는 두꺼운 호스 같지만 뇌 속 혈관들은 주변을 받쳐줄 물리적인 지지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마치 연약한 순두부 속에 얇은 종이 빨대를 꽂아둔 것과 같은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거나 혈액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완충 장치가 없는 뇌혈관들은 고스란히 그 압력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종이 빨대가 수압을 이기지 못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듯 뇌세포 구석구석으로 흐르는 미세혈관들이 상처를 입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10년, 20년 쌓이면 뇌 속 하얀 부분에 변성이 생기고 피가 잘 돌지 않는 뇌세포 사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혈관성 치매의 진짜 원인입니다. 보통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중풍이나 뇌경색은 찬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뇌경색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름철 폭염 속에 숨어있는 끈적한 피, 즉 혈액 탈수 현상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맑게 흐르는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데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극심한 가뭄이 들어 강물이 바짝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맑게 흐르던 물은 줄어들고 자갈과 흙이 뒤엉킨 진흙탕만 남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액점도의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뇌 속에 가늘고 연약한 미세혈관을 지날 때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안 그래도 약한 뇌혈관 벽을 진흙탕 같은 혈액이 반복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생기면 딱지를 만들듯이 혈관 안에서도 작은 응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를 미세혈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혈전이 뇌 깊숙한 곳에 가느다란 혈관을 막아버리는 순간 예고 없이 급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성배 아버님도 바로 이 함정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건강을 위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매일 아침 공원을 열심히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산책 중 목이 말라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공원 화장실이 불편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 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셨지만 정작 머릿속 혈관은 점점 말라가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흔들릴 때는 집에서 자신의 혈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만 믿으시지만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혈관 상태를 확인하려면 가정혈압 측정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혈압을 재실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식탁에 앉아 최소 10분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팔뚝형 혈압계에 커프를 감고 심장 높이에 맞춥니다. 이후 2분 정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의 긴장을 풉니다. 준비가 되면 첫 번째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첫 번째 수치는 참고만 하십시오. 아직 몸이 긴장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다시 측정한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더 신뢰하는 실제 혈압에 가까운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조하고 뜨거운 계절에 말라가는 뇌혈관을 다시 맑고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일 여러 알의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혈관 건강을 돕는 두 가지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분자생물학적 비밀을 다음 구간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끈적하게 굳어가는 혈관의 흐름을 맑고 촉촉하게 바꾸기 위해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색깔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색은 눈부신 하얀색과 깊고 푸른 보라색입니다. 이 두 가지 색 속에는 대뇌 피떡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놀라운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과와 배 같은 속이 하얀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 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영양소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착한 수송선인 고밀도 지질 단백질, 즉 HDL을 활성화합니다. 이 HDL은 쉽게 말해 혈관 속을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트럭과 같습니다. 혈관 내벽 여기저기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동맥을 좁아지게 만드는 기름때와 노폐물을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여 가니라는 안전한 처리장으로 보내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배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52% 낮았습니다. 또한 매일 사과를 25g 정도, 즉 몇 조각만 더 챙겨 먹어도 뇌경색 위험이 추가로 9%씩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의 보랏빛과 붉은빛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혈관 속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혈관 내벽 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 NO라는 천연가스를 분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에 작용하는 마법의 확장 버튼과도 같습니다. 혈압이 높아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뇌 미세혈관들이 산화질소를 만나면 서서히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길을 넓혀줍니다. 좁아진 길 때문에 막혀있던 혈류가 넓은 고속도로를 만난 것처럼 뇌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리류 한 컵에 들어있는 3.5g의 양질의 식이섬유는 뇌와 장이 서로 대화하는 통로인 장뇌축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미세 염증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베리류를 많이 섭취한 노인 그룹은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5년이나 늦춰졌다는 사실도 의학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베리류의 능력을 뛰어넘어 혈관 속 피떡들이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는 첫 단계부터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차단하는 아주 친숙하고 달콤한 과일이 또 있습니다. 껍질부터 씨앗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붉고 검은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혈관 속에 숨어있는 끈적한 피떡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막고 단단하게 쌓인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세 가지 색깔의 비밀을 마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을이면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드실 때 알맹이만 드시고 씨앗과 껍질은 버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뇌혈관 건강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껍질과 씨앗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소판은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어
피떡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베라트롤은 혈소판들이 서로 엉겨붙지 못하도록 겉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미끄럼틀 방패 역할을 합니다. 피가 다소 끈적해지더라도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약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유기농 포도라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귀하게 여겼던 뽕나무 열매 오디입니다. 오디의 검붉은 색 속에는 안토시아닌 계열 중에서도 강력한 지질 보호 성분인 C3G, 즉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오래된 철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 속 기름 성분이 나쁜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 수도관 안쪽에 시커멓고 단단한 녹이 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좁게 만드는 산화형 콜레스테롤, 즉 XLDL입니다. 오디 속에 C3G는 이러한 혈관 속 녹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천연녹 제거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줄여주어 뇌로 가는 혈류가 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인공은 겨울철 우리에게 친숙한 오렌지 자몽귤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상큼한 향을 내는 리모넨 성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찌개나 김치처럼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혈관 속으로 들어와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혈관벽도 더 팽팽해집니다. 이때 감귤류 속 칼륨과 마그네슘이 몸속에 들어가면 신장에 있는 나트륨 배출 통로를 활성화하여 과도한 나트륨과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차 압력이 높아진 고무호스에서 물을 적절히 빼내 압력을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결과 혈관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530, 600g 정도의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성 합병증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과일, 즉 사과와 배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포도 오디, 그리고 감귤류 가운데 지금 아버님, 어머님 댁 식탁이나 냉장고에 바로 꺼내 드실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우리 집에는 사과가 있어요. 냉동실에 블루베리가 있어요. 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식탁에 맞는 건강한 과일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과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면 뇌혈관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예상치 못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과일 섭취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 콜레스테롤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입맛이 없는 여름철이나 바쁜 아침 시간에 밥 대신 몸에 좋은 과일로 간단히 먹지 뭐 하며 과일을 밥공기 가득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야말로 연약한 대뇌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달콤한 포도나 두리안 같은 고당도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한 번에 20, 30알씩 배부르게 드시면 몸속으로 단순당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고 이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쉽게 비유하자면 혈액 속에 넘쳐나는 설탕 분자들이 혈관벽에 단백질과 결합하여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무호스에 끈적한 설탕 시럽이 굳어버린 것처럼 혈관벽이 점차 단단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질수록 혈압 변화에 취약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특히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더욱 달콤해지는데 일부 성분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혈관 반응을 유발해 박동성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심장 박동 이상이나 혈압 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아도 매일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뇌 신경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자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즉,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그 자체보다 혈관 환경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액상과당, 그리고 흰쌀밥, 빵떡,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여러 물질을 동원하는데 콜레스테롤 역시 그 과정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콜레스테롤만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 급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뇌 혈관을 흐르는 피를 맑게 유지하고 뇌세포 구석구석까지 영양소를 전달하려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화기관과 혈관이 움직이는 생체 리듬에 맞춰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른바 대뇌 관류 시너지 루틴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대별로 실천할 수 있는 혈관 보호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골든타임은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아침 공복 시간입니다. 이때는 소화관이 비교적 비어있어 들어오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냉동 오디 30g과 냉동 블루베리 50g을 준비하고 여기에 유기농 요거트 1컵과 천연꿀 1스푼을 더해 가볍게 갈아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생과일이 아니라 냉동 과일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호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 과일을 급속 냉동하면 과일 조직 구조가 변화하면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보다 쉽게 방출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두 번째 골든타임이 찾아옵니다.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류가 집중되면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도 한 송이 약 20-30알 정도나 블루베리 한 줌을 가볍게 드셔보십시오.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후 혈관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힌 토마토 요리를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이용률이 높아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작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오디를 가볍게 우려낸 묽은 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혈압과 혈류 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이때 따뜻한 음료는 수분 보충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박성배 아버님께 동결 오디와 블루베리를 활용한 아침 공복 루틴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진료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머리를 찌릿찌릿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숟가락질 할 때도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밝고 힘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루틴과 함께 실천하면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댁 주방 찬장에 늘 들어있는 아주 평범한 가루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굳이 비싼 영양제나 보약에만 의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방 찬장 속에도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재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들깨가루와 참깨가루입니다. 이 안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린 올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마치 혈관벽에 생긴 작은 불씨를 끄는 천연 소화기처럼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국이나 나물에 한 스푼씩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가루와 강황가루에 들어있는 신남알데하이드와 커큐멘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작은 빗자루가 구석구석을 쓸어내듯 혈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지요. 한편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약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근육통이나 무기력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걱정된다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보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검사 전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금식 여부를 지키고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수치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금 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혈관 응급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뇌경색의 초기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단 1초 만에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뇌경색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하며 치료가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패스트 법칙입니다. 먼저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뚤어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자꾸 떨어지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달리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보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확인한 뒤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입니다. 잠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가 몇 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마치 배수구를 막았던 이물질이 잠시 밀려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뿐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과성 허혈 발작은 앞으로 더 큰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신 편두통 전조 증상 경련 발작 등은 뇌경색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은 얼굴 마비팔 힘 빠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가족 모두가 패스트 법칙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증상이 발생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고 뇌 손상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조금 더 지켜보자보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를 강조합니다. 박성배 아버님도 이 원칙 덕분에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식사 중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지자 아드님이 즉시 이상을 알아차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이제 우리는 혈관을 지키는 음식도 알아보았고 응급신호를 구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에서 뇌까지 혈액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경동맥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목 주변 이완법과 혈류순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뇌까지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목 양옆의 경동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거북목, 목 통증 같은 문제가 생기면 목 주변 근육이 굳고 긴장하게 됩니다. 마치 넓은 고속도로 위에 장애물이 놓인 것처럼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힘을 빼며 내리는 동작, 턱을 가볍게, 뒤로 당겨 자세를 바로잡는 동작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습관은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목과 어깨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뒤와 어깨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돕고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성배 아버님께서는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실천하신 뒤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년 후 다시 만난 아버님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예전처럼 손에 힘이 없거나 머리가 멍한 증상도 거의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며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사과와 베리류 포도, 오디 감귤류 같은 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하루 5분만이라도 가져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뇌경색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이 보내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뇌혈관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